최종적으로 모든 프린터에서 모의 출력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프린터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 아침 봉인을 제거한 후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모든 투표용지의 폭은 100mm 불변이므로 위치를 한번 설정해 놓으면 가이드에는 아예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프린터는 이렇게 소형 라벨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좌우가 1mm만 틀어져도 불량품이 될 수 있으므로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레버가 있습니다. 올리면 풀림 상태, 내리면 잠금 상태가 되지요.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 한술 더 떠 아예 레버를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해왔음이 확인됐습니다. 레버 위에 반투명한 물질이 접착됩니다. 조금 전 선관위 해명 동영상에도 레버 위에 접착제가 확인됩니다. 아무리 좌우 여백을 다르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여백 불량 투표용지를 찍어냈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더욱이 제조업체 매뉴얼에는 노란 부분이 인쇄 영역이고 좌우 여백이 각각 2mm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의 가장자리에는 바탕색이 인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표용지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낸 걸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춘희 투표지 선관위 영상부터 보시죠.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나에 대대표 사전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인쇄돼서 마치 백수인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우편 투표용지 투입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출력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거 무효소송 때 선관위 측에서 제한 가능하다면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발상은 참신했지만 반박 불가한 여러 증거가 투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앱선사의 3색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좌우로 움직일 때 헤드에 달린 노즐에서 서너 가지 색의 잉크가 일제히 분사되어 색을 만들어내지요. 반면 가짜 투표지 인쇄에 쓰인 인쇄기는 순서에 따라 한 색상씩 개별적으로 찍어냅니다. 즉, 잉크젯 프린터는 여러 색을 동시에 찍어내지만 인쇄기는 색상별로 차례대로 찍어낸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옅은 색으로 인쇄된 파랑, 노랑, 녹색 부분이 보이시죠?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인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섞여 만들어지는 색이죠. 그런데 이 투표지의 파랑과 노랑은 왜 서로 다른 위치에 찍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잉크젯 프린터로 녹색을 출력하려면 파랑과 노랑을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 분사해야 하므로 이 투표지에서처럼 두 색상이 각기 다른 위치에 찍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 파랑과 노랑은 인쇄소 인쇄기에서 파랑을 먼저 찍어낸 후에 노랑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으로 인쇄소에서 찍어낸 가짜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곡면을 따라 인쇄된 것도 원통을 사용하는 인쇄기 인쇄의 흔적입니다. 평면으로 배치된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에서는 일직선으로 배열된 글자가 곡면으로 출력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 아래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글자까지 치면 최소 3개입니다. 게다가 빨간 선관위 청인도 얼핏 보이는 것만 최소 2개입니다. 설마 투표 사무원이 2번 이상 여러 번 갖다 댔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또한 한국경제당 아래에 위치한 친박신당이 더 위에 찍힌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런 인쇄 불량은 인쇄 중 찢긴 용지 일부가 원통에 달라붙은 것을 모르고 계속 작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배춘희 투표지의 증거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투표용지 출력에는 낱장이 용지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롤 용지를 사용하므로 앞에 투표용지가 절단되는 순간 다음 투표용지는 이미 상당 부분 인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즉, 지역구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 가장 윗부분의 선거명과 청인은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선거용지 두 장을 받으면 지역구 투표용지 배출에 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재빨리 들이민다 해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부에 선거명과 청인은 찍힐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법관님, 원상회복종이, 황산기업종이 선관위한테 좀 가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템플은 세모한테 박정현하고 가가지고 이건 인쇄해서 제다라고 하지 우리 국민들이 찍은 투표지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조재현이라는 그런 템플이 안 듣겠다고 거기를 밀고 했어요. 어이없는 사실은 투표지 중량을 비교하거나 루페로 인쇄 상태만 비교해봐도 쉽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이런 요청을 묵살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표들이 유효표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다 바꿔놨었습니다.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부 가짜였습니다. 금천 이동 투표로 경우에는 투표로에는 이상 투표지들이 기재된 관리가 날인 없이 약소부장이 또 번호표 미절치 상태로 한 장이 나옵니다. 오전 시작할 무렵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재되어 손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적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재검표 때 나온 금천 이동 이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고 뭔가 바꿔치기 된 투표지가 아니냐. 이상하다.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의 실수로 도장을 찍지 못했다고 이렇게 20장을 찍지 못했다고 했는데 재검표장에는 전부 다 찍혀서 나온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개표장의 투표지들과 재검표장의 투표지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런 아파트한 이런 성질뿐만 아니라 투표록, 개표록에 있어서의 그런 심각한 차이도 이런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그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금천 이동 투표소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 이때까지 많은 의혹들이 총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비례대표 투표지 같은 것들이 이제 검증되어서 막 열렸다면 거기도 감당할 수 없는 물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 닫혀버린 상태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함을 하나도 열지 못했어요. 비례대표 투표함을 하나도 열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엄청난 선거들이 쏟아질까 두려웠던 거죠.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중요성은 초기부터 강조되었으니까 워낙 이게 길어가지고 특별히 위조하기도 어렵다. 표시가 많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 보존을 할 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증거 보존을 할 때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하도록 법원 명령이 나왔는데 선관위 국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지역 국장이면 아니 판사를 막 그렇게 판사의 권리도 무시하고 그걸 증거 보존을 못하게 그리고 뒤에 따라가서 이미 뭔가 또 손을 썼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비례대표 투표지가 자기들에게 엄청나게 약점이 있었어요.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은 3년 만에 재판을 열었는데 그 첫 기일에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를 잡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고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주심인 민유숙 대법관은 투표지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이렇다 할 변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서둘러 소를 기각해버리는 불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경우 의원이 여소 제일 마지막 부탁할 때가 와서 제가 참고인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게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전 세계 고등학교 통계학 책을 다 보여야 된다. 그러나 2020년 7월 28일 인천 연수구울 선거무효소송 판결일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은 세계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판결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사법정의를 도륙합니다. 그들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온갖 물증을 무시하며 칼에 지문을 남길 만큼 어리숙한 범인은 없으므로 칼에 지문을 남긴 자는 범인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전관위를 비호합니다. 선거소송의 피고인 전관위원장이 본인의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은 모순이고 헌법에 위반됩니다. 죽여야 돼요! 정합장! 죽여야 됩니다! 정합장! 4월 15일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사회 성수노동은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나마 후손들에게 그나마 덜 욕을 먹으려는 불명예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고 제대로 재판해야 된다. 항복해라! 정말 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지를 불문하고 모두가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모두 다 파쇄 내지 소각 처리하고 인쇄소에 새로 만든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맞바람 신근다발 투표지라든지 배출입 사전투표지라는 이런 부정투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판결문에서는 그 모두가 떡칠된 투표지 같은 것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설명하기 곤란하고 불리한 부분은 아예 존재 자체를 묵살해버리는 식으로 편법을 쓰면서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나오잖아요. 그 법조항이 있지. 예를 들어 선거재판이다 법조항이 있어요. 제가 문의하고 가봐도 당장이 선거 재선거예요. 아까 일정기 예를 들면 1700 중에서 1000표가 나왔다. 그리고 200표가 300표 무효표가 나왔어요. 글자 하나도 인식 안 되는 게 나와. 그리고 그때 관리 책임자가 나와갖고 나는 그런 점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 선거는 새로워요. 교육적인 저는 그렇게 걱정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무슨 범인을 찾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세계가 다른 세계인데 가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여기는 이런 세계가 여기 또 있구나. 이게 진짜 신기한 세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하면 선관위를 없애면 됩니다. 대법원은 없어요. 이 대법원은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일회성으로 한 번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그럼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서 혼을 내면 우리 체제는 튼튼하게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법관들이 한 짓은 한 번 저지른 그들의 부정선거를 판결로서 남김으로 해서 판례가 남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제도로 만들어버렸어요.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든 그 큰 죄, 위헌, 헌법을 유린한 죄,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효라고 판결을 했고 스스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대법관들이 검증기일에 촬영한 수많은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동영상이고 녹음도 다 해놓고 그런 거 주지도 않고 그렇게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 범죄자를 돕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나머지 여생을 정말 좀 반성하시는 사람, 이게 인간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2022년 대선은 어땠을까요? 많은 부자랄들이 얘기합니다. 애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감시 활동이 없었더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말이죠. 물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부정선거임을 말해줍니다. 사전투표는 이재명 승리, 당일 투표는 윤석열 승리. 이제 이 정도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울의 투표 결과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서울의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긴 동은 6.3%에 불과했습니다. 93% 동에서 윤석열이 이겼다는 얘기인데요. 4.15 총선 때와의 투표자 비교입니다. 기형적으로 증가한 유령 사전투표자들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줬기 때문에 초박빙 승부가 연출됐던 것입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데다가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조작 세력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박빙 승리의 시나리오가 애국 시민들의 선거 감시 덕분에 무력화된 것이지요. 칼로 자른 듯 사선으로 절단되어 있고 선까지 인쇄되어 있는 사전투표 용지는 어디에서 찍어낸 걸까요? 그리고 떼인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봉인지는 왜 붙이는 걸까요? 다들 보셨죠? 참가인들. 어이가. 아니, 봉인지를 가능성은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봉인지를 테스트한다고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다. 아, 죄송한 게 아니죠, 그거는. 어떡하죠? 봐요! 야! 정말! 잠깐, 내가서 이 시체가 보게. 한편 아침 6시부터 투표소 앞에서 발열정대를 써가며 투표자 수를 센 시민들은 여러 건의 표 부풀리기를 제보해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 1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이 계수한 당일 투표자 수는 1640명이었으나 선관위 집계는 1782명이었습니다. 이런 제보는 계속됩니다. 국민의 참정권 유리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그런 지시만 내려주면 순식간에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다! 6일 지방선거 또한 부정이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이재명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 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빳빳한 당일 투표지들, 그리고 새로 산 벽돌책 같은 교육감 투표지들, 1년 번호가 절취 안 된 투표지들은 투표 사무원이 절취하는 걸 깜빡 잊어다 치더라도 자르다만 투표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취하다만 투표용지를 그냥 교부할 사무원, 그리고 그런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소로 향할 투표자는 유령밖에 없습니다. 연속 또는 동일 후보 투표지 투입은 지방선거에서도 포착됩니다. 그런데 세로 줄이 보이시죠? 문제는 이 줄에 있는 투표지들이 각지에서 우편으로 취합된 관외 사전투표지라는 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줄이 있는 투표지 10장이 연속으로 지나갔습니다. 경자 위에 희미하게 짧은 줄이 있는 첫 번째 투표지에는 죽전 이동이라고 찍혀있는 것 같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표지는 정자 이동이 찍혀있는 듯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양 일동으로 보이는군요. 여섯 번째 투표지는 판독이 힘든데요. 공주의 옥령동 아니면 진주의 옥봉동일까요? 일곱 번째는 정자 2동, 여덟 번째는 정자 1동, 아홉 번째는 시흥동인가요?
어쨌든 별개의 지역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사당일동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판독은 안 되지만 아무튼 처음 나오는 동입니다. 투표지에 세로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수상한 일인데 각지에서 취합된 세로줄 투표지가 연달아 모여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여러 투표소의 관리관 도장이 찍힌 가짜 투표지를 어딘가에서 한꺼번에 찍어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4.15 총선과는 달리 유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된 선거들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법학자들, 변호사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진행에 대해서는 잘못된 절차 진행,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죠. 왜 안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기자들은 지난 4년의 분배기간, 양심의 분배기간, 이 사회의 목탁, 무관의 제왕, 칼보다 강한 펜을 휘두르지 못했던 그 자신들의 죄를 앞으로 오랫동안 고백해야 될 겁니다. 이 배추잎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지요. 선관위는 QR코드 확인을 통해 이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맨 마지막 7자리의 일련 번호가 투표자마다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이지요. 사전투표소에 들어서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순간 투표자와 투표용지가 매칭되고 기표된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컴퓨터에 저장되므로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일 투표지의 경우 일련 번호가 절취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사전투표지의 경우는 일련 번호 즉 QR코드가 붙어있는 상태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국민의 정치 성향을 선관위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은 조사 전화번호를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선관위 산하에 여신위를 통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사 표본을 편집하는 일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맛에 맞게 편집된 여론조사 표본은 조작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에 영향받은 중도층의 민심은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선거 조작이 더해지면 선거 결과는 특정 정당이 유리하고 기타 정당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할 것입니다. 국회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투표자가 누구였고 그 사람은 몇 시경에 몇 시 몇 분에 투표를 하러 왔고 그 사람 주소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QR코드와 그 투표 시간에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 누구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비밀투표 원칙이 위배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그걸 부정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만약 공중파 같은 데서 이런 그 사건을 다루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선관위의 조작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검표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물증이나 대법관들의 만행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대중의 눈을 가렸습니다. 정치인은 또 어떤가요? 부정선거라 할지라도 나만 당선되면 국가의 존립, 국민의 주권은 내 알 바 아니라는 태도로 침묵, 방관하고 심지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조롱해온 자들은 앞으로 영원히 권력의 무대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법관들은 누가 봐도 뻔한 부정선거 범죄의 증거를 묵살하고 법률로 정해진 재판 절차를 그들 스스로 위반하며 오히려 선관위를 비호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관이 아닌 선관위의 변호인 노릇을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그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태를 반드시 밝혀내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의 범죄에 대해 내부 직원이 양심선언을 했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양심선언이 없었더라도 통계학과 등 학계가 소신에 따라 부정선거를 외쳤더라면, 학계가 비겁했더라도, 언론이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언론이 입을 닫았더라도 정계가 부정선거를 부르짖었다면, 정계가 외면했더라도 대법원이 양심에 따라 판결했더라면, 대법원이 범인과 한몸이더라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거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박주선 전 의원은 직언을 쏟아냅니다. 모든 갖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이 됐다 하는 의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검토 결과 몇 장의 투표용지를 보니까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3년 4.15 총선 때 사전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 지켜라! 약속 지켜라! 저는 그분이 살아온 이력이 맞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걸 그냥 누비다고 넘어가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고 다만 이제 워낙 큰 일이라서 신중하게 정치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가 혼란 없이 이렇게 불의와 부패한 데 관련된 부분은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일단 그 직에서 배제하고 조사해가지고 그 분당한 책임을 처벌을 받도록 하고 또 그 제도는 다시 개혁을 해가지고 국민들 누구나 이렇게 신뢰하는 선거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의 줄임말인 부선은 단순한 말줄임 외에 유권자 스스로가 뽑는 선거가 아니란 의미도 있습니다.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제2로 만경대 선거구 한송구 북한이나 다름없이 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짓는 선거. 부선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 준법과 범법,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입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이런 상상 불가한 사기극을 꾸밀 수 있었을까요?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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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합이 돼가지고 30년, 50년 장기 집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은 뭘 원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해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외세와 결탁하게 될 것이고, 그 외세가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무기나 넘어가겠다. 할 수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론 조작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참정권까지 도둑질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상 최악의 범죄 카르텔.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거악의 범죄 집단을 해체하고 다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되찾기 위해 부정선거는 하루빨리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수술에 착수해야 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정확히 한갑자를 돌아 60년의 세월이 흐른 2020년 힘들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또다시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백발의 등도 굽었지만 나라를 염려하는 뜨거운 마음만은 60년 전 그대로 간직한 채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60여 년 전 거리로 나온 청년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4.15는 발음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으뜸가는 5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5점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부정선거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듯 마냥 평화로워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국민 주권을 유린한 거악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국회의원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드는 끔찍한 독재국가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준수해라! 준수하라! 헌법일 줄 알고 수하라! 국가 만능자 조재현! 사형! 저런 놈한테 국장이 말이 되나? 에이 사형! 윤석열 한패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단에서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이자 천대엽 국가만역자야 이 새끼야. 국가만역자. 천대엽이라는 대법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아직도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손짓도 하면서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변호사들, 법조인들은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는 것만을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의힘은 결정적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부각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권선거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도피해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 사기꾼.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국민들께서 그리하게 그나마 길을 주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선거제도를 뜯어고쳐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부정선거 카르텔에 우리의 주권을 통째로 빼앗긴 채 우리 자녀들까지 대대손손 그들의 노예로 살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헌법의 문구를 다시 상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의 누적 조회는요, 그 수가 7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틀 전 인천 강화와 지금 이곳 국회의 상영회에 이어서 앞으로 원주와 강릉, 부산에서도 오프라인 상영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정선거의 실태를 잘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에서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민경호 대표님 앞에 모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질문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정말 잘 만들었죠? 이건 영원히 박제될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대손손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해줄 엄청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어준 우리 박준희 깜프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게 만들어진 상황 이후에 또 벌어진 상황들이 있죠.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많은 얘기, 선관위에서 많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거짓말이다. 예, 우리들이 제기한 의혹, 이게 다 맞는 얘기다라고 우리 편을 들어주었고, 다음에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가 또 있었습니다. 그 보궐선거가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들이 각성이 안 돼서 이거 뭐 그냥 잘된 투표 아니에요? 원래 지던 투표였는데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벌써 70만이나 본 상황에서 강서구의 보궐선거, 구청장 보궐선거를 우리가 봤을 때 확실히 잘못됐구나.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잘못된 선거 제도를 고쳐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은 보다 개선된 그런 선거 제도로 우리가 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저랑 약속도 해주시고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혹자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간 일은 묻어버립시다. 4.15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있는 선거 제도나 잘 고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처음에 싸움을 시작할 때 3가지만 고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전 투표 없애고 QR코드 없애고 전자개표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3가지를 없앱시다. 뭐 주머니에 있는 사인 자기 개인 도장 찍게 하고 전자개표 없애고 사전투표 없애고 QR코드 없앱시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저와 다른 거는 4.15 이런 거 과거 일은 따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동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4.15 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랑 앉아서 이거 완전 합의가 돼야지 고칠 수 있는 게 선거법이거든요. 근데 가서 우리 사전투표 없앱시다 이러면 민주당이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물어줘. 아니 도대체 왜 고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뭐 불합리하니까 고쳐야 되는 거